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TV 장원입니다. 잠깐 코스피랑 다우 한번 차트 보고 갈까요? 차트가 의미는 있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요날 많이 음봉이 길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하락의 기조를 많이 보였고, 요것들이 사실 반등을 했다 쳐도 다시 음봉이 나오고 요날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은 지금 거의 조정 장세에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장이 나스닥만 볼까요? 미국장이 좀 오르긴 했죠. 금요일날 이제 반도체 필두로 해가지고 좀 올랐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있게 오른 느낌이 있죠. 나스닥은 아직 원래 잘 회복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이 올랐다. 금요일날 많이 오르게 되면서 한국장이 조정 장세로 빠질 법할 시기에 조금 안도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주식들이 한번 상승을 할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른 건 제가 주역계로 환산한 건데, 저번 주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제약주나 의료주 할 때 제약주도 올랐었고, 금요일 날도 철강주 잠깐 올랐어요. 시장은 빠졌지만 철강주 오전에 올랐었고, 에너지 관련 적혔을 때 천연가스도 올랐었고, 다 맞진 않았지만은 제가 중간중간 확인한 결과 그래도 제가 적어둔 분야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지는 않았나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보게 되면은 손이 푼 게 이제 돈이 들었는데, 풍은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나 혹은 속도와 관련된 고속 전철이나, 저번 주에 이제 또 말에 정부에서 또 북한 관련 이런 뉴스가 터지게 되면서 북한 관련 주식들이 좀 올랐죠. 경협주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아티아이라든지 혹은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씩 또 오를 수도 있고, 한번 사람들 눈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 원전. 저번 주에 여행주가 한번 올랐어요. 여행주가 노랑풍선이랑 이제 모두 투어가 먼저 오르면서 노랑풍선 좀 따라가다가 다시 주저앉게 했는데, 목요일쯤인가? 시장은 떨어졌는데 여행주는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이제 여행주를 봐야 되는 게,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여행이나 항공주가 좀 오르면서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시기, 그리고 원전, 그리고 화학이나 시스템 통합, 이런 주도 한번 보셔야 되고, 화요일날은 전기 전력 분야. 조선은 좀 주춤한데 괴상으로는 조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인공지능 분야, 이런 것들이 AI나 이런 것들이죠.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달은 반도체가 제일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다음 수요일 날, 그리고 보안 결제 분야가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한번 보안 결제 분야가 한 번씩 올랐어요. 이렇게 수요일 날 한 번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항상 에너지 써 있으면 천연가스 한 번씩 오르죠. 그런 것들, 혹은 우주 항공, 스페이스 X 관련주 해가지고 많잖아요. 요새 나노 해가지고 나노 아주아이비 투자, 또 있죠? 미래에셋 투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주식, 혹은 세트레가이, 혹은 우주 항공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오르고, 목요일 날은 소재 재료, 소재라는 것은 2차 전지에 쓰이는 니켈주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소재주가 오를 수도 있게 되고, 구리나 소재주에 이제 인버스가 오를지 혹은 그냥 레버리지가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리라든지 혹은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저번 주엔 금하고 은이 좀 폭락을 했었어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그런데 또 폭락을 하면서 인버스가 오를 수도 있게 되고, 혹은 올라서 레버리지가 오를 수도 있어요. 좀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양자택일인데, 사실 이런 게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통신 전기 관련주가 이거 좀 봐야 돼요. 통신과 관련된 전기 관련된 부분,
항상 오르는 5G가 관련된 부분에 가지고 통신하고 전기주들, 전기 설비주들, 전기 붙어 있는 것들 사두면 사실 뭐 종목을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면은 펀드가 있어요. 전기 관련된, 전기 설비 관련된 테마 뭐 이런 것도 사두시면은 뭐 많이는 못 먹어도 조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금요일날 이제 뭐 신규 상장 관련된 주식들, 신규 상장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상장한 게 아니라 한 근 1년 내에 신규 상장한 주식들이 빛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장이 좀 미국장이든 이제 한국장이든 좀 떨어지다가 미국장이 금요일날 좀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반도체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 올랐고 AMD랑 브로드컴 오르면서 처음에 이제 AI 거품론 해가지고 떨어졌다가 오른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거품론이라는 게 항상 또 생겨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게 되고 뭐 힘을 받아서 오를 수도 있게 되는데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가상자산 해가지고 이제 약간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지지선 했다 뭐 하면서 이제 코인 관련주도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좀 아직까지는 지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지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뭐 잠깐 지금 떨어졌다가 반등을 잠깐 한 상태인데 비트코인도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또 꼭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주춤할 때 또 비트코인이 오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바닥에서 바닥에서 잡아봐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이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소비자 심리 개선의 여행, 반영, 그리고 우량주들 뭐 골드만삭스나 뭐 월마트 이런 것들 올랐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뭐 음식 관련주도 오른다고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뭐 하림지주부터 해가지고 선진부터 해가지고 롯데칠성, 미원화학 음식주들이 중간중간에 제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돼지 열병 나와가지고 월요일인가 뭐 잠깐 뭐 그런 코미팜인가 그런 것도 오르고, 코미팜인가 뭔가 하여튼 팜주가 하나 올랐었고 하여튼 상한가 쳤었고, 그런 이제 음식 관련 주들이 이번 달과 그리고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지금 태양 전지 관련 주들, 제가 요약을 안 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태양열을 이제 우주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태양광주가 많이 올랐죠. 태양광주가 이제 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태양광주를 요번 달 한 달 내에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이 한 달에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OCI라든지 한화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조정 받을 때 조정 좀 많이 오르고 조금 주춤할 때씩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화풍전개가 오른다는 것은, 화풍정은 요리나 음식과도 관련돼 있지만은 태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태양 전지 관련된 주식들 한번 본인들이, 제가 요약은 안 했지만은 인터넷 쳐보시면 다 있어요. 지금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제가 막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겁니다. 그것들이 이번 달을 가지고 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뭐 아마존과 구글이 AI 지출 발표가 수익성 의구심을 변지면서 기술주가 폭락했으나 결국엔 막대한 돈은 반도체 기업들이 벌겠다 하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폭발했고요. 반도체 섹터가 폭발한 거는 그냥 이번 달에 풍산점이라고 하는데 요 개가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도체에.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에는 이제 이동에 관련한 현대차들이 많이 올랐다면은 이번 달에 이제 반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뭐 하나 비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주들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가상 관련주 반등, 뭐 6만 8천 회복하면서, 그다음에 뭐 제조업의 상징인 캐리필터와 골드만삭스가 올랐다. 그러니까 제조업 오를 수도 있고,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면은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또 발표할 예정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관세 부과한 것들, 지금 뭐 멕시코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한국은행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죠.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쉽게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으니까
잘 봐야 되고, 지금 환율이 13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잘 봐야 되고, 반도체주가 지난주에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번 주에도 이제 월요일날 뭐 반도체주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 걸 좀 복구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는 건데, 아마 이번 달이 반도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차트는 위험합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또 시장이라는 게 꼭 차트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미국에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을 떨어뜨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막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조정 장세나 뭐 조금의 반등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25%의 고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산에서도 지금 입법을 15% 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25% 인상했다는 것들을 이제 통보를 해왔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국회가 특위에서 법안을 처리 못할 경우에 자동차 관련 섹터가 망하는 거죠. 자동차나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차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것들.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섹터에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내로 법안을 통과 못 시킬 경우에. 그리고 워시가 이제 차기 연준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매파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지명이 된 거기 때문에 쉽게 막 금리를 올리고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막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트럼프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막 금리를 막 올리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AI의 수익성 논란. AI가 소프트웨어를 삼킨다. 기존에서 이제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뭐 어도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일즈 스포츠나 이런 기술주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AI가 다 해주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이 기업들이 망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술주 나스닥이 좀 많이 꺾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슈로 보였다. 이런 것들 알고 가시면 되고, 그냥 뭐 뉴스 함께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 저도 뭐 역학 공부도 하고 여러 것도 하지만은 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보고 가는 뉴스 하나 점검하는 식으로 일주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